12페이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가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2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은 그 내용도 유사하고 수립하는 사람도 비슷하고 절차도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싹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정리를 하고 교재는 다음 주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어느 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말하죠.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획을 각각 수립을 하는데, 필요하면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인접한 지역이 포함되면 해당 특광시군과 협의를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나눈 거고 토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계획을 정하면서 한쪽은 이 산을 개발해버리고 한쪽은 보존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이 관련되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인접한 지역에 관한 계획이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과 협의를 하겠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이 도시군이 특광시군의 지역을 말하고 특광시군 지역별로 각각 수립하되 필요하면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포함되면 협의를 해가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다 특광시군 지역별로 수립하는데 각각 수립하다가 교통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 지역을 뭐로 지정해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도시군 계획의 광역도시계획은 포함이 안 됐었죠. 그래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획을 구분하면 시간적으로 장기냐 단기냐 이렇게 나누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장기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적어도 장기는 아니고 중기 계획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뭐에 관한 방향이냐 구체적 내용들이 교재는 있는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향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고 종합계획이니까 그 내용도 많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방향을 정하는 거고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하는 계획인데 여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6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 용도구역, 궤도수시 지정 변경. 세 번째,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6가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요거 자체를 자꾸 물어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 안 되는 것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요거를 확실히 알면 도시군 기본 내용에 해당 안 되는 것 이런 문제도 풀려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이 중에 하나가 일로 들어가. 도시군 기본 내용 몰라도 용도즉 보이면 그거 찍고 지구 단위계 이런 게 보이면 그거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따로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광역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 계획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계획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건데 광역도시계획은 방향만 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구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행정쟁성의 대상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비구속적이다라는 게 뭔 의미냐면 광역도시계획으로 도로에 관한 계획을 이렇게 정했어요. 광역도시 정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도로가 어디다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도로 결정할 때 이 방향이다. 방향만 잡은 거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요. 토지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 건축을 하고 싶은데 광역도시로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을 못한다라고 금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거지. 이 광역도시 때문에 건축 못한다 그러면 그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위가 구속이 되잖아요. 근데 건축을 못하니까 금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방향만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가 결정될 때 이 방향 중에서 도로가 이쪽으로 결정될지 이쪽으로 결정될지 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되더라도 언제 결정될지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하지 말아라고 금지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근데 건축 못하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역도시 요 계획을 취소하라라고 소송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소송이라는 거는 그 다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어떤 그 법익이 침해됐을 때 그걸 구제하기 위한 건데 광역도시로 뭔가 정해졌지만 저기 개인한테 법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해봐야 싸워서 이겨봐야 그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송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고 쟁송의 대상이 아닌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도 방향만 정했으니까 구속력이 없죠. 비구속적 계획이고 똑같이 쟁송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체화해서 결정된 계획 법적 구속력이 있어 없어? 있죠. 구속적 계획이고 쟁송의 대상도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방향 중에서 이제 구체화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 여기다 이제 건축하고 싶은데 될까 안 될까? 당장 금지가 됩니다. 도로 부지에서 건축 못하게, 공작물 설치 못하게끔 금지가 돼버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고 이 계획 결정이 잘못됐다 이러면 쟁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 결정 잘못됐으니까 결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소송은 해볼 수는 있는데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 절차적으로 문제 있고 뭐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만 설사 이겨도 이거를 바꾸기는 또 어려워. 그래서 그 행정소송에는 사정 판결물인 게 있어요. 이 결정 자체가 위법하긴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그 기각을 시켜버려. 기각. 그 주장이 잘못돼서 기각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맞긴 하지만 사정상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는 소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소송 제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들이 있는데 수립 기준 뭐 구체적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일단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수립 기준을 정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다 따로따로 기억하다가는 이제 헷갈려서 뭐 정신없으니까 이런 걸 한 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 기준 이렇게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한마디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개발법상 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또 정비 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 뭐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어느 법이든 수립 기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수립 기준만 그런 게 아니라 뭘 지정할 때 기준이 게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서류를 작성할 때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입안할 때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편하죠? 기준이 이렇게 나오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
한마디로 딱 푸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아닌 것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또 주의하셔야 돼.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인데 도시군 계획설에 설치 기준 이런 게 있어요.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기준. 교재 페이지 9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기준 가로 2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이런 게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기준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령.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령.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다른 건 다 장관인데 여기는 같은 기준이지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니까 이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환지계획이 있었죠. 환지계획 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환지계획은 땅 바꾸는 거니까 1번 토지는 어느 걸 바뀌고 2번 토지는 어느 걸 바뀌고 이걸 정하는데 위치를 막 뒤섞어버리고 면적이 뭐 누구 건 늘고 누구 건 줄고 어떤 거는 지목이 좋은 걸 바뀌는데 어디에만 그 지목이 전답 이런 걸 바뀌고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지계획 정할 때 기준이 있고 이 기준도 누군가 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장관이 아니고 이거는 교재 222페이지를 보시면 222페이지 그래도 작성 기준 이렇게 나오죠?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인데 그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작성 기준 뭐 채비지 책정 기준 등에 관해서 뭐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령, 환지계획 기준 국토교통부령. 나머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정하요. 장관.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이다. 설령. 환지계획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이다. 환영. 설령, 환영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설령, 환영을 못 받아도 갈 곳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세요. 설령, 환영. 나머지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기준에 관한 거는 한 번에 모아서 싹 정리를 해놓으면 어디 나오든 이제 편하게 풀리는 거니까 한번 딱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계획들의 상호관계 이 세 가지 관계뿐만 아니라 아까 국가계획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뭐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포함된 계획 그걸 국가계획이라고 했죠. 그 국가계획과 이런 계획들의 관계인데 이건 순서만 아시면 돼요. 아까 교재는 이 내용이 7페이지 있었어요. 그 교재 7페이지 5번 내용을 참고하면서 보세요. 근데 그거 한 번만 딱 읽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은 이 순서만 알면 저절로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계획은 다 상호관계가 있는데 그 순서가 이대로 돼 있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 순서인데 이 중에 가장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그 하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위 도시군기본계획 그 하위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상위 계획이고 좀 가장 하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하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상위 계획에 맞게끔 해야 되죠. 맞게끔 한다라는 것을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된다?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부합?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할 필요 있어 없어? 똑같이 부합을 해야지. 여기 다 상위 계획이니까. 아빠 말은 듣고 할아버지 말은 안 들어요?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 다 부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또 광역도시 계획에도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계획에도 부합하도록
수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순서가 안 맞죠. 뭐 순서만 알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 틀릴 리가 없지. 그런 건 당연히 뭐 쉽게 기억할 수가 있고 순서만 알면 되고. 근데 부합을 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게 됐다.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서로 다르다. 이때 뭐가 우선? 국가계획이 우선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서로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할 것 같은데 여기는 우선을 안 해요. 달라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대로 유효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달라도 유효.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돼.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위 계획이 우선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달라도 유효다. 그거 한마디만 주의하시면 사실 헷갈릴 게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방향만 잡는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로에 관한 방향을 이렇게 정했어. 결정된 게 아니라 방향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할 때는 어디에 부합?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해야 되죠. 적어도 이 방향으로 도로에 관한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다르게 정해졌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죠. 이때 뭐가 우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게 우선한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둘 다 구속력이 없어요. 내부적인 방향일 뿐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뭐를 통해서 구체화되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돼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위 계획을 검토해봤더니 광역도시군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어. 방향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어딘가에 맞게끔 어느 쪽 방향으로 도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이때 뭐를 보면서? 광역 도시계획을 보면서 도로 결정을 하라. 이런 의미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다가 뭐 이 둘 다 다르고 뭐 이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하고 아빠가 하는 얘기가 막 다르니까 애가 어떻게 해? 아빠 얘기 들어? 그 아빠가 힘이 더 센가 보지? 그 얘기가 그냥 팽팽하면요, 애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맘대로 해버려 그냥 이렇게. 얘기가 둘 다 다르니까 맘대로 해버려. 이게 맘대로 했는데 효력이 있어 없어? 그대로 있다니까 달라도 그대로 유효해요. 둘 다 방향이고 도시군과 결정된 계획이에요. 다르지만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외우세요. 왜 그런가 이게 본질적으로 더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 의사표시 설명하려니까 그냥 더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냥 한마디 딱 기억하시면 돼.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이 말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두고 다음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계획이란 어느 계획이나 다 미래를 보고 만들어요. 미래에 관해서 계획을 정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하면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인천시 인구가 10년 뒤에는 400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획을 정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인구가 정체돼 있어요. 거꾸로 줄고 있거나. 근데 그게 갑자기 인구가 늘어서 400만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여전히 계획은 400만에 맞춰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용도적도 지정하고 도로에 관한 계획도 그 400만에 맞춰서 결정하다 보면 그 계획하고 현실이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라라는 게 타당성 검토예요. 이미 수립된 계획이 현실에 맞는지 지금도 타당한가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도 내고
이걸 속이게 하려고 이 내용을 여기다 넣어서 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한꺼번에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해가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기억을 해야 돼. 타당성 검토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 하나같이 5년마다 합니다. 5년. 타당성 검토 5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이구나 한 번에 외워두시면 돼요. 타당성 검토는 앞으로 다 5년. 전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포함 하나 틀린 거죠. 또 10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도 나왔어. 여기서도 나오고 뭐 저기서도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타당성 검토는 5년 이걸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이 내용이 나왔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문장 그냥 똑같아요. 다만 단어만 살짝 바뀐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라.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똑같은 문장을 두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또 나중에 정비법을 공부하면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것도 똑같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또 정비법에 기본방침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방침에 대해서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를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 5군데 어디 나온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외울 때는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외워놨다가 나중에 개발계획 들어가면 그것도 있었나? 막 헷갈리게 돼. 그래서 가능한 이걸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두 문자를 따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자를 기억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생각날래나? 아니요. 도자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인지 도로를 말하는 건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지 헷갈려. 그러니까 도자 갖고 안 되니까 다음 의미단위가 기본 아니야, 기본. 그래서 기자를 외워야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생각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이죠, 관. 정비 기본계획은 정을 기억해야지 같은 기자를 외워놓으면 헷갈리죠. 그래서 기관정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는 기관정. 기관정 그러니까 뭐 약 이름 같죠. 기관지가 안 좋을 때 먹는 알약, 기관정. 그래서 기관정을 사려고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기관정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약 이름이 생각 안 나. 그 깜박깜박 해가지고 생각 안 날 때 많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갑자기 기관정 이름이 생각날 때 감탄사가 나와요. 옳다 이러면서. 약손전할 때 옳다 이거 많이 하잖아. 응? 그래서 옳다 기관정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혀가 짧으셔요. 그래서 오타가 됐어. 오타. 그래서 오타 기관정입니다. 오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관정. 오타 기관정. 기관정을 사 먹었는데 잘 안 나. 그래서 한약방에 가가지고 침도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래서 기관정도 사 먹고 침도 맞고 그래야 몸에 이롭겠지. 그래서 모아서 외우셔야 돼. 오타 기관정 침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하는 거는 기 도시군 기본계획 관 도시군 관리계획 정 정비 기본계획 침 기본 방침 리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게 딱 외워야 되는데 표정들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외우든 좀 편하게 외우시라고 좀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법을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기억이 남겨야 돼요. 잘 나온다니까 이게. 요것도 먹고 자꾸 물어요. 다른 거 몰라도 답만 찾으면 되잖아. 답은 틀린 거 찾아라 이게 들어가 있으면 틀린 단어 나오면 오타 기관정 이것만 딱 생각나면 바로 푸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기형에 외운 김에 여기다가 1, 2를 같이 붙여. 1이니까 몇 년마다? 1년. 1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2는
투기, 과열, 지구라고 있어요. 주택법에.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매년 재검토를 해. 투기, 과열, 지구는 지정이 되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몇 년간 못 팔게끔 막 제한이 되는데 분양받은 사업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매년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는 오타, 기관정, 침리. 그 다음에 1년마다 재검토 1투. 그래서 오타, 기관정, 침리, 1투. 여기서 외워두세요.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로 그냥 여러 군데 내용들이 막 같이 해결되니까 이런 거 모아서 정리를 해두고. 자, 계획의 기본 의미를 갖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겠죠. 계획 수립하는 절차인데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다 유사해요. 뭐 수립하는 사람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근데 어느 계획이나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서 수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회사에서 조그만 계획을 하나 만들어도 두 단계로 나눠져. 일단 그 계획안을 누군가 기한을 해야 되죠. 기한은 사장이 담당자가요? 담당자가 기한을 하겠죠. 담당자가 기한해서 마음대로 막 결정을 해버리나? 쭉 결제를 밟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사장이 결정해야 확정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도 두 단계로 나눠져요. 누군가 만들고 누군가 그걸 검토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거고 그 내용을 정하는 거를 수립이라고 합니다. 광역도를 수립한 다음에 그 방향이 맞는 걸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승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똑같이 방향을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구체화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여기는 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려면 안을 만들어야 되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안을 만드는데 안 만드는 거를 2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2반을 하고 결정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둘 다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먼저 정리할게. 이 2반을 누가 하느냐, 결정을 누가 하느냐, 수립은 누가 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 이런 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입안하는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특광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특별시에서는 계획 입안을 누가 해야 돼? 특별시장이 입안하는 거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입안하는 거고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계획을 입안하는 거예요. 지역이 특광시군이라 계획 입안도 특광시군.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도시군관리계획 특광시군 지역별로 수립하느냐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왜 특광시군인지 지자체까지 설명하면서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을 알았으면 입안은 당연히 특광시군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해? 여기도 당연히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나 둘 다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고 계획 수립이나 입안을 해당 특광시군이 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여기다가 오로지를 꼭 붙여서 기억을 해야 돼요. 예외 없이 오로지 특광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특광시군이 하는 겁니다. 그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없어. 그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런 거 없어요. 협의가 되든 안 되든
뭐 한 지역에 관련된 두 개 지역에 걸치든 국가에 관련되든 안 되든 오로지 누가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로지 특광시군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오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특광시군인데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로 국토부나 해수부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도 부천시가 있는데 부천시 어딘가에 도로를 하나 결정할 일이 생겼어. 이 계획 위반을 누가 해? 부천시장이 하는 거죠. 부천시 어딘가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돼. 계획 위반을 누가? 부천시장이 이 계획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에 관한 계획은 부천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그 계획들을 각각 위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천시 어딘가에 도로를 결정하고 상수, 하수도, 전기가스 이런 계획들을 한꺼번에 다 그냥 결정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지역 어딘가를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정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국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정했고 이 국가에서 정한 계획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도로를 결정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를 결정해야 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도로 결정에 관한 이 계획을 부천시장이 위반할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이거는 위반을 못해요. 왜냐면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계획을 부천시장이 만든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몰라요. 어떤 사람을 유치할지 얼마나 유치할지. 그러니까 그 공장에 얼마나 이적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산업용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도로는 몇 차선이 필요한지, 어느 쪽으로 필요한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위반을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계획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런 게 아니고 도시 전반에 관한 그 장기적인 방향 정하는 거네요. 인구 사회 경제 분양을 다 통틀어서 한 도시 청사를 만드는 거니까 국토부가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제 원칙은 부천시장이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천시에 관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계획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계획 위반도 누가?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특강시군이 각각 위반하되 예외로 국토부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그냥 수산자원보호구역 딱 하나.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오면 위반이든 결정이든 지정이든 다 누구? 해수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해? 국토부 장관. 도시군 관리 수립 기준 국토부가 정하죠. 근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누가?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오면 지정이든 위반이든 결정이든 또는 뭐 기준이든 무조건 해수부다. 한마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위반을 원칙은 특강시군, 예외로 국토부, 해수부, 도의사가 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로지 특강시군. 특강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예요.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리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만 이런 거 들어가면 맞는 거로 찍어 틀린 거로 찍어? 틀린 거로 찍으세요. 의무가 있다는 것과 반드시는 다른 거지. 해야 한다 이 말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 납세 의무가 다 있잖아.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거지. 소득이 적어가지고 생활비도 채 안 되는데 세금부터 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저소득자한테 면세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감면이 되고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낼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수립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이때는 예외가 되는데 수도권이 아니니까 경기도를 떠나서 충청도, 전라도, 경사도 좀 내려간 거예요. 가 봤는데 광역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광주나 이런 데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들어갔어. 지리산을 향해 가지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인구가 10몇 명이 안 되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도로를 새로 결정하고 용도적을 새로 정하고 이럴 일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죠. 거의 뭐 변함없는 동네 아니에요.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거의 변함이 없는 이런 지역에 어차피 방향 새로 정할 게 없어. 이 방향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그대로 있어요. 환경이나 좀 잘 보존하고 사기 동네 만들려고 방향이 딱 서 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정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잘 만들면 되는 거지. 이 기본계획 정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거를 한 번 수립하려면 몇십억 드는데 그거를 한 10년에 한 번 수립한 다음에 또 수립하고 이러려면 뭐 굳이 이런 지역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몇만 명? 10만 명 이하 시군. 이 말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도 같이 이해하면서. 두 번째, 광역 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인데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기본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또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예배가 10만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예배가 있더라 정도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특광시군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특광시군 지역별로 수립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 지역을 뭐로 지정해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광역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여기는 특광시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부터 보면 일단 누가 지정하는지 좀 이따 보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어떤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가 일단 지정하는 사람을 보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요. 경기도를 놓고 보면 경기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죠. 수원이 있고 안양이 있고 뭐 용인이 있고 이 도시들이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서로 다른 거고 인천광역시도 다른 거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안양은 안양대로, 수원은 수원대로, 용인은 용인대로 계획을 각각 만들죠. 각각 수립하다 보니까 서로 교통이 문제가 되고 환경적 문제가 돼가지고 같이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좀 동네가 달라서 필요가 없고 안양과 수원이 매우 밀접하게 자꾸 관련이 돼요. 그래서 두 개 지역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방향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할 건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해야 되나? 이때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면 되지.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걸 뭐 국토부 장관이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 어쩌니 도의사가 나서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 경기도의 뭐 안양 또는 막 그냥 안산 막 이런 지역들이 막 포함이 돼서 지정이 돼. 이렇게 지정하는 거를 도의사가 막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다고 모여서 지정할 수 있을래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같이 모여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는. 옆에 충청도가 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모여서 지정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을 같은 도, 하나의 도 안에 지정이 되면 누가 지정?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고, 둘 이상,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합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시도라고 한다 그랬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게 되면 그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도의사나 국토부 장관이
광역기권 지정하는데 이 지정할 때 절차가 있는 거야. 도의사가 이거 지정을 하면서 안양시장, 수원시장한테 의견 들어봐, 안 들어봐? 윗사람이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정할 건데 가서 의견을 들어봐야지. 그래서 해당 시군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고 여기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이해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정 절차는 단순하지만 페이지에 13페이지를 보면서 그 문장을 통해서 좀 이해할 게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하죠. 교재 13페이지 보면 맨 가로 3번에 지정 절차. 그래서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번에 도의사가 광역계권 지정 변경할 때는 관계행정기관회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심의 거쳐야 된다. 의견을 듣고 심의 거치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국토부나 도의사가 광역기권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한테 그 사실을 통보한다. 혹은 절차가 의견을 들어봤고 심의 거친 다음에 지정이 되고 그 사실을 알리려고 통보를 하죠. 내용은 단순해요. 한마디 한마디 좀 다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기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견 듣고 심의 거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허가를 받았어요. 이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을까요? 신고를 할까?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그걸 나중에 바꾼단 말이야. 이때 허가를 다시 받아요? 신고만 하면 돼? 느낌은 신고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이미 허가 받고 끝났으니까 그거를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신고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을 오늘부터 버리세요. 응? 허가를 다시 받을까?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를 다시 하는 거고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가 다시 받아야 되고 의견을 들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심의를 거쳤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심의 다시 거치고 여기다 뭐를 넣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승인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승인 받고 그 조사를 했으면 변경할 때도 조사 다시 하는 거고 그래서 변경 절차는 항상 같은 거예요. 여기에 변경된다는 게 변경이라고 표현이 구체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미 지정된 걸 재지정한다. 이것도 변경이고 지정된 거를 해제한다. 이것도 변경된 거고 뭐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뭘 폐지한다든지 이게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미 정해졌던 게 뭔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보면 교통그램 1번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기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렇게 됐잖아. 지정할 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야 되는데 이를 변경할 때도 의견 듣고 심의를 다시 거쳐라. 그 말이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앞으로 항상 그런 거예요. 넘어가면 15페이지로 가면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맨 밑에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절차가 기초조사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그때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이 말은 수립할 때도 조사 측량해야 되고 이를 변경할 때도 조사 측량 또 하라 이 말이죠.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면 가로 2번에 공청회 개최인데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연봉과 의견 들어야 된다.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하는데 이를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다시 하라 이 말이죠. 그럼 계속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절차가 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뭘 지정하든 항상 마찬가지니까 변경 절차는 항상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 변경되는 게 경미할 때 이때는 이제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예외로 어떻게 되느냐는 사항마다 다 틀려. 허가가 신고로 바뀔 때가 있고 경미하니까 허가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경미하기 때문에 인가가
신고로 바뀔 때가 있고 인가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경미하니까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상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 경미한 뭐가 경미한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경미하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가 불가능해요. 뭐가 경미한지는 어차피 안 돼. 예컨대 31페이지를 보면요. 맨 밑에 맨 밑에 입안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쓰는데 여기도 첫 번째가 기초조사죠. 1번에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을 해. 그러니까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초조사 했잖아요. 여기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기초조사라 그 말이죠. 근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입안할 때는 그렇지 않다. 경미하니까 예외가 인정이 되죠. 근데 그 경미한 게 박스 안에 있어. 박스가 작아 보이는데 넘어가면요. 한 페이지 가득이야. 근데 요거 하나만 해도 정리가 돼야 안 돼. 이거 지금 여기 뭐 엄청 많은 게 써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경미한 게 또 나와. 오른쪽에 박스가 또 있죠? 그것도 경미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경미한 게 계속 나와요, 계속. 수도 없이.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그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서로 달라.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합설립 인가받을 때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요. 근데 그 경미한 변경이 도시개발조합의 경미한 사항과 정비사업조합의 경미한 변경이 달라. 이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경미하냐 이걸 물으면 어떻게? 찍을 준비를 해야 돼. 찍을 준비를. 그냥 분위기 봐. 그냥 이 정도는 경미한 것 같은데 분위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려고 하지 말고 찍을 준비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꼭 알아야 될 틀은 기본 틀을 꼭 알아야 돼. 쉽게 나오면 이 틀만 알아도 풀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광시군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광시군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럼 변경 앞에가 허가인데 뒤에 신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기본 틀만 알아도 그런 건 푸는 거니까 그거는 꼭 요 틀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3페이지로 가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을 다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기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 심의라는 게 나왔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 심의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심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뭔가를 지정할 때, 지금 광역기권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왔죠. 지정하는 절차 중에는 심의 절차가 항상 필수로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거예요. 지정하는 절차 중에는 항상 심의가 있어. 지정할 때만 심의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다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이죠. 그런 중요한 계획을 정하면서 심의를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심의를 하는 겁니다. 허가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의 허가는 심의 거쳐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보통은 심의 안 거치는데 개발행위 규모가 너무 크다. 뭐 토수 주차량이 막 3만을 넘고 막 이러면 그건 이제 함부로 허가를 하면 안 되니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그러니까 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심의를 거치는 건데 지정을 한다는 거는 뭘 지정해도 항상 중요해요. 왜냐면 일정 범위의 토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를 이걸 지정한다라고 하잖아. 토지 일정 범위를 정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무슨 구역을 지정을 하죠. 이게 지정이 되면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정행위를 통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투기과열지구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몇 년 동안 못 팔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그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 당연히 뭘 거쳐?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 중에 이 심의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한다 이럴 때나 지정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절차를 물으면 무조건 심의부터 떠올려야 돼. 광역기권 지정할 때 뭘 거쳐? 심의 거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치는 거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치는 거고 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 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 구역, 특별가로 구역, 뭐 농업진흥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심의는 다 거쳐요. 공법만 그런 게 아니고 중개사법에도 나와. 중개사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뭘 거쳐? 심의 거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지정하면 항상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심의 절차라는 거는 항상 최종 절차가 돼요. 어느 법에 나오든 최종 절차. 따라서 심의 후에 의견을 들었다.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죠. 교재 내용에도 의견을 들은 후 심의 거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속일 때 이제 순서를 자꾸 바꿔요. 심의 거친 후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의 후 이 표현 하나만 딱 봐도 벌써 틀린 걸 알죠. 그 최종 절차가 심의 절차 아니면 그 풀린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중개사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심의 거치죠. 그 지정을 했는데 허가구역은 기간을 정했잖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지정기간이 끝나면 해제가 돼버려요. 근데 투기는 여전한데 기간이 끝나서 그냥 해제돼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시 재지정할 때가 있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다시 재지정하라는데 심의 거치 안 거쳐? 당연히 재지정해도 병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정을 했다가 재지정을 하면서 다시 심의 거치는 거죠. 재지정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한번 허가구역 지정해서 몇 년간 허가받았어. 기간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렇게. 기간이 끝나가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지정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겠죠. 한 대 맞았는데 그 자리 또 때리면 굉장히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재지정하는 행위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의견도 들어요. 그래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후에 해당 시도,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글자가 하나 바뀌어 있었어. 심의 거친 후에 이렇게 나온다. 응? 그 심의 전에 들어라고 법이 돼 있어. 심의 전에 시도, 시군구 의견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 낼 때는 그 전자를 후자로 바꾼다니까. 후. 그러니까 심의 후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심의 후에 의견, 심의 후에 협의, 심의 후에 조사, 심의 후에 평가. 볼 거 없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심의는 항상 최종 절차다. 이것도 꼭 아셔야 되고. 따라서 심의 거친 후에는 더 이상의 의견을 듣고 심의 거치 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뒤에는 항상 뭔가가 확정이 돼야 돼요. 지정이 되거나 결정할 게 있으면 결정을 하거나 뭐 승인할 게 있으면 승인을 하거나 또는 허가할 게 있으면 허가를 하거나 이렇게 항상 확정이 되는 겁니다. 뒤에 더 이상 의견 듣는다, 협의 거친 내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확정된 사실은 누군가한테 알려야 됐고 이거를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알리는 절차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의 거쳤으면 뭔가가 지정이 되거나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되거나 지정된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심의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알리는 절차, 공고를 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나와야지 의견 듣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리는 거에 관한 틀이 또 서야 돼. 뭔가를 알리는 방법에 관한 게 틀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알릴 사항이냐, 행정기관 외부에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느냐에 따라서 알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정기관 내부관에 알리는데 신문에다 공고를 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인천시에서 뭔가를 정해가지고 경기도나 뭐 서울특별시에 알려줘야 되는데 신문에다 공고를 해버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간에는 또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서류 보내주고 뭐 서류가 따로 없을 때는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이러면 되죠.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간에는 송부나 또는 통보하는 방법으로 알리는 거고
행정기관 외부의 주민한테 알릴 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특정의 개인한테 알리느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정 개인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허가를 했을 때는 허가증을 교부할 것이고, 불허가를 하게 되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알려줘야 돼. 이때 그 사유를 신문에다 내버려? 그럼 안 되죠. 개별 통보를 해주면 되죠. 특정 개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야 되는데 개별 통보가 되나? 인천광역시장이 뭔가 결정해서 인천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 일일이 전화 걸어서 통보를 해줘요? 불가능하죠. 이때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돼요. 공고를 할 때가 있고 고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고하고 고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고는 그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 확정됐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일 때는 공고, 고시는 그 내용이 확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도 있는 사항일 때는 고시라는데, 고시가 됐다는 건 고시된 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공고를 했다는 거는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으로 도로에 관한 방향을 정해서 고시를 해, 공고를 해? 이건 공고를 해요. 광역도시계획은 고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고를 해. 그러니까 도로가 나중에 꼭 요 자리에 요대로 설치가 돼야 되나? 이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구속력이 없어요. 이거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역도시 방향 이렇게 정했지만 나중에 도로가 요 자리가 될지 요 자리가 될지 언제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했지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게, 그럴 때 이제 공고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요 방향을 보고 도로를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이건 고시를 해, 공고를 해? 이건 고시를 해야 돼요. 여기 도로 부지를 확정됐고 도로가 꼭 요 자리로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결정을 여기다 해놓고 도로 설치를 여기다 해버리면 이거는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시된 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구속력 있는 거는 고시. 그 다음에 확정이 안 됐거나 확정됐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사항은 공고를 하게 되는 거고, 고시나 공고를 했는데 요 내용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백 페이지를 신문에다 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요 사실을 공고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열람을 시켜요. 열람이란 표현이 있고 공람이란 표현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회람이란 말도 있죠. 회람이 뭐죠? 돌려서 본다 이런 거죠. 어떤 문서를 회람을 시켜라, 부서마다 쭉 돌려봐라, 이게 회람이죠. 그러니까 람자가 무슨 의미예요? 본다, 볼람자, 본다.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공람은 뭐죠? 공개적으로 누구나 본다 이런 의미고, 열람은 자세히 보도록 한다라는 게 열람입니다. 그래서 뭐 공람이나 열람이나 그냥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려야 되는데 공고 열람할 때가 있고 고시 열람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공고만 하고 열람 안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뭐 서류를 자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열람을 하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게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중요한 세 가지 틀을 정리했어요. 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틀, 심의라는 게 뭔지에 관한 내용, 알리는 방법에 관한 틀. 요거를 이제 상황에 맞게끔 대입을 하면 절차가 자연스럽게 흐름이 잡혀요. 그걸 그냥 덮어놓고 외웠다가는 나중에 막 헷갈려. 그리고 저 틀대로 보면 방해기권을 지정할 때 지금 도의사가 안양과 수원 두 개 시군을 묶어서 지정하면서 당연히 의견 듣겠죠. 뭘 지정하니까 심의 거치는 거고, 절차상항상 심의가 마지막이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들은 후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왔죠. 심의 거치는 의견이 아니라 의견을 들은 후 심의 거치는 거고, 심의는 최종 조차니까 뒤에는 확정이 돼서 지정이 되고,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데, 광역기권 지정은 공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할 사람, 도의사가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만 알리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알리는 거니까 통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기권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의사가 지정하면 계획 수립을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안 쉬고 그냥 쭉 할게요. 15분만 더 하면 돼요.
도의사가 지정을 했어. 그럼 경기도사가 이렇게 수원과 안양을 묶어서 지정을 했는데 계획을 누가 만드나? 그렇죠. 여기에 포함된 수원시장, 안양시장이 모여서 만들어야지. 경기도의사가 계획을 수립할 거면 굳이 지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지역에 필요한 대로 그냥 계획을 만들면 되죠. 도의사가 굳이 지정한 이유는 안양시장과 수원시장이 모여서 계획을 머리 맞대고 같이 좀 만들어 봐라. 이런 의미로 지정을 한 거니까. 거기에 광역기권에 포함된 시장들이, 군이 포함됐으면 군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정한 도의사가 하고 계획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똑같은 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광역기관을 지정을 했어. 근데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양에선 누가? 안양시장이 나가면 안 돼. 그게 안 맞잖아요. 도의사가 나가요. 도의사. 여기 경기도를 대표해서 도의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를 합해서 시도지사라고 했죠.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문제는 요 두 가지 틀만 보시면 돼요. 요 내용으로 나머지가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도의사가 지정하고 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국토부가 지정하고 계획은 시도의사가 공동인데 나머지는 다 이 틀에 맞춰서 정리하면 돼요.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누구한테 승인?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죠. 시도의사가 수립을 해서 누구 승인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요 틀이죠. 그 다음에 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3년 안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3년 안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을 안 했다. 이때는 이제 누가 나서나? 도의사가 수립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시도의사가 3년 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안 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의사가 필요하면 누구와 공동으로?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원래는 안양시장과 수원시장이 모여서 같이 만드는 건데 안양시장은 수원을 모르고 수원시장은 안양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면서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지 이게 뭐 내용이 안 정해져. 그럴 때 안양과 수원을 두루 하는 사람이 누구야? 도의사니까 도의사 같이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들면 계획을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겠죠. 도의사가 필요할 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는 건데 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려고 갔더니 안양시장, 수원시장이 도의사가 오니까 도의사가 그냥 만들어 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도의사가 같이 만들면 편하잖아.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주면 그대로 할게요. 이런 분들이 꼭 있다니까. 그래서 그 도의사가 필요할 때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는 건데 누가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의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시장군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니까 수립할 수 있는, 단독 수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의사가 수립해서 누구 승인받아? 응? 승인을 안 받아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도의사가 국토부한테 승인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국토부한테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틀은 딱 이렇게만 연결돼야 됩니다. 도의사와 시장군수, 시장군수와 국토부, 시장군수와 도의사. 딱 이렇게만 연결돼야 돼.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과 시도의사, 시도의사와 국토부. 딱 이렇게만 연결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국토부는 누구와 공동으로? 시도의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계획이 국가계획 관련된다? 이때는 국토부가 그냥 수립할 수가 있고, 국토부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된다. 이때는 누굴 찾아가? 도의사한테 내용을 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걸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도의사가 조정을 해주는 거고, 시도의사가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한테 조정. 뭔가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틀은 딱 요거밖에 없어. 도의사와 시장군수,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요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오로지 특광시군이 했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상급기관에 가서 받는 거죠. 시장군수일 때와 특별시장, 광역시장일 때 그 상급기관이 다르잖아. 시장군수는 누구 승인? 도의사한테 받는 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여기는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승인 안 받고 직접 확정을 합니다. 자, 시도의사가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 받죠. 이때는 문제가 안 돼.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승인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의사가 국토부 승인 받을 일이 있어 없어? 아예 없어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 받아라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도의사가 승인 안 받으니까 우리도 안 받겠다 해서 빠진 겁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도의사가 승인 받으니까 같이 승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의사가 국토부 승인 받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승인 안 받고 시장 문수만 도의사한테 승인 받는 겁니다. 다음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똑같은 틀로 수립하는 사람을 이해하시면 돼요. 입안을 특강유신이 했죠. 그 다음에 결정은 위에서 해야 되니까 시장문수가 입안했으면 결정을 누가?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하면 결정을 누가? 결정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접 결정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됐고 이를 합하면 시도지사가 된 거예요. 시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말이 돼야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승인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시장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만 도의사가 승인을 해.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을 안 받으니까, 승인은 다른 누군가한테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은 입안을 직접 해서 결정도 내가 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 내가 수립해서 승인을 나한테 받는다. 이런 말이 성립이? 그건 안 되잖아요. 숙제를 내가 내서 검사도 내가? 이건 그런 거 안 되고.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입안하고 결정도 직접 하는 건 되는데, 여기는 승인, 이 방향이 맞는 걸 누군가 검토해서 확정하는 게 승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승인 받는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한테 승인 받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 절차 없이 직접 확정하는 거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했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결정은 도의사가 하고, 특별시, 광역시는 입안도 직접 결정도 직접 하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시도지사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사만 승인하고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을 안 받는 거고, 그래서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건데, 시도의사가 결정하다 보니까 요 시 중에 문제가 생겨요. 군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나 군이 다 인구가 2만에서 3만 사이고 다 군수가 도의사한테 결정을 신청하는데 불만 없어요. 근데 시 중에는 수원처럼 인구가 막 100만이 넘는 시가 있고, 대전 옆에 계룡시라고 이 인구 5만 정도 되는 시가 있어. 인구 5만의 계룡시나 100만이 넘어가는 수원시가 다 똑같이 도의사한테 가서 결정받아라 그러면 수원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수원처럼 규모가 큰 시는 대도시라고 정해서, 대도시는 도의사가 간섭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결정하라 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시장문수가 입안하면 결정을 도의사가 하되, 그 시 중에서 규모가 큰 시는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는 도의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하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는 입안도 직접, 결정도 직접. 물론 도의사가 입안했을 때는 도의사가 입안한 건 도의사가 결정.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또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계획도 있고,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이 있는데, 해수부 장관은 뻔하죠. 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 하나만 해수부 장관.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아주 상세히 정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형태, 색채, 구조, 지붕 모양, 간판 모양, 담장의 모양,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한 다음에 도의사가 결정하게 되면, 도의사가 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고 다 읽어볼 거 아니야. 읽다 보니까 지붕 모양, 간판 모양
담장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할까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도의사한테 고민해달라고. 도의사가 지금 고민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태권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응? 별거 다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딱 그냥 담장으로 들어갈 거 들이밀고서 결정해달라니까 그거 고민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 시시콜콜한 거는 괜히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시장운수가 알아서 결정하라.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시장운수가 입안한 건 도의사가 결정하되 지구단위만큼은 시장운수도 직접 하는 거예요. 시장운수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도지사가 입안하면 결정을 누가 해요? 도의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특별시 광역시가. 그런데 보통은 시장운수가 입안하면 결정을 도의사가 돼. 지구단위만큼은 시장운수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가 결정하는 계획은 일단 외우세요. 개, 국국, 시 이렇게 외워야 돼. 개는 개발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국토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던 도시군관리계획. 그다음에 국시, 국가기획과 연계된 시가와 도정구역에 관한 계획결정은 국토부가. 그래서 개, 국국, 시입니다. 개를 꾹꾹, 개를 꾹꾹. 이유가 시끄러워서 개를 꾹꾹 어떻게 막 눌러버렸다 생각하세요. 개 꾹꾹, 시. 그래서 입안을 누가 하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걸 봤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르면 그냥 한 문제로 끝나. 한 문제 틀리고 말지 이러면 안 해도 돼 이건.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게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자꾸 29회 때도 요거 나왔어 여기서. 전에도 계속 나오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계속 들이 연결돼요. 입안을 특강시운이 하기 때문에 허가도 특강시운이 하는 거고 사업도 특강시운이 하는 거고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지역도면 작성 특강시군 예외로 국토부 해수부 도의사. 똑같이 나오잖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특강시군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 도시군계획설사업의 시행 원칙은 특강시군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 계속 이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예외로 국토부가. 용도지구 지정 시도의사 대도시가 예외로 국토부가.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 내용이 뒤에 또 나오는 거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이 내용 뒤에 또 나오는 거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국토부도 있고 국토부가 입안했던 지구단위계획 국토부가. 그다음에 시도의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예외로 시장운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시장운수가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뒤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요거 20번, 요것도 20번 입으로 줄줄줄 암송하면서 가셔야 돼. 입에 딱 붙어야 돼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잠깐만요 이러면 그 이미 틀렸어요. 그 문제 이미 틀려. 고민하다 헷갈려서 틀려버려요. 그래서 입안 누가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바로 특강식 나와야 된다. 졸다가도 입안 그러면 특강식 딱 나와야 돼. 그러려면 입에 딱 붙어야 되니까 집에 가시면서 입안 특강식은 국토부 도의사 결정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시장군수에서 국토부 줄줄 나오게끔 암송하시면서 가세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딱 찝을까 이렇게? 찝으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